어떤 성공했어요? 우리가 행운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한다는 거, 행운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잘라내서 그 비중을 확인한다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그 비슷한 일을 추진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스마트한 경제공부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하나만 복습하고요. 네이트 실버의 책 신호와 소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 선거 말고 그 이전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선거를 쪽지피켓처럼 집어내서 네. 아주 엄청난 명성을 얻었던 통계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죠. 이 네이트 실버의 책 신호와 소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책에서 네이트 실버는 사회과학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슴도치와 여우로 크게 분류합니다. 고슴도치라는 말에서 들리는 것처럼 좀 거창한 생각, 또 세상에 대한 지배적인 원칙, 이런 것들을 믿고 또 좀 약간은 성급하며 경쟁적인 그런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칼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세계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큰 지배적 원칙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네.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여기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여우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변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없이 다양한 변수들이 중첩돼 있고 이게 또 약간 어떻게 본다면 운도 많이 따르는 그죠? 사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관심이 사방팔방으로 막 뻗쳐 있는 좀 이렇게 산만하기 짝이 없는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네. 이 여우는 뉘앙스의 차이라든가 불확실성, 복잡성 또는 대치되는 의견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슴도치는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슴도치는 프로야구 선수나 야구 선수에게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일발장타를 노리는 거포의 성격이라면 여우는 언제나 부지런히 이렇게 출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1번 타자 같은 타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교한 타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예상한 바와 같이 당연히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타율은 거포보다는 1번 타자 또는 정교한 3번 타자가 더 높죠. 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전문가 중에서 여우에 속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정확성이 높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대중들에게 이 업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반대로 또 고슴도치들이 되게 잘 먹히죠. 왜냐하면 선명하고 자기 주장도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렇군요. 이해하기도 쉽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하나의 변수 이런 걸로 딱 설명을 하면 이것만 보면 앞으로 될 것 같고. 부동산 시장에도 집값이 늘 오른다고 주장하시는 전문가가 있으시고 집값이 늘 내린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양쪽 다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젊었을 때, 지어도 아직 젊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지만 20여 년 전, 젊으세요? 네. 20여 년 전 처음으로 이제 경제분석가의 생활을 시작할 때는 고슴도치였어요.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끄럽습니다만 그때 근데 제 승률이 별로 안 높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큰 사건들을 좀씩 겪어 나가면서 97년 당시에 비해서는 제가 2008년에 약간이지만 정확성이 올라갔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요즘 같은 때에는 이제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는데 아무튼 이런 저의 어떤 생활의 태도랄까? 네. 아니면 경제 전망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신호와 소음을 읽기 이전에 이미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책 덕분에 더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며 많은 정보를 모아오고 하려는 그런 태도들 여우처럼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여우는 네이트 실버의 주장처럼 소음과 신호를 구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젊은 친구들 연애할 때도 정말 저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나에게 진짜 시그널인지 신호인지 그렇죠. 아니면 저건 그냥 소음인지를 잘 가려낸다면 좋은 사람을 찾을 때 네이트 실버의 책 신호와 소음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책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제학
사회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바로 오늘 책도 제 생각에는 신호와 소음 못지않게 좋은 책 같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나심 탈렙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나심 탈렙의 처녀작, 그러니까 처녀작이라기보다는 유명해진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전에 네. 사실은 확률론에 관한 어려운 책을 썼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대중서로서는 첫 번째 책인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행운에 속지 마라. 야, 참 제목이 멋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나심 탈렙은 이 책보다 사실 더 유명한 책이 블랙스완. 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그 백조만 생각을 했잖아요. 하얀색의 그 백조만 생각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니까 흑조가 있다, 블랙스완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겠어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 블랙스완. 예, 네. 아무도 예상 못한 또 네.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조차 못한. 그러니까 어디서 터질지도 몰랐던.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겠어. AIG가 망하겠어. 네. 2008년 9월 15일은 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네. 그래서 그날 시장에 이제 휴일이었는데 나와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파리바 은행이 환매 중단한 날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BNP 파리바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은행들이 네. 미국 모기지 관련 채권들에 대해서 네. 이제 운용하고 있었던 헤지펀드 자회사들을 네. 청산한다거나 또 매매를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급격히 네.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이제 이름도 잘 기억하시기 어렵겠지만 베어스턴스라는 네. 회사가 제 위기에 처하면서 그때 당시 세계 최대 은행 중에 하나였던 JP 모건에 인수되는 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블랙스완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설마 망하겠어? 또 어디 인수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냥 부도가 나버리고 네. 그 이후에 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다른 대마들은 대부분 살렸어요. 어떻게든. 네. 그런데 살려보려 했지만 도저히 살릴 수 없을 지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조차 사실 시장의 참가자들이 잘 몰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예측했던 책. 이게 뭐 예측했다기보다는 이런 위험이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경고한 책. 네. 블랙스완으로 그 책을 쓴 니콜라스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 어떤 예. 내용입니까? 네, 이 책은 아주 처녀작답게 이 블랙스완이나 또 이 사람이 그 뒤에 썼던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 생각을 아주 그냥 투박하게 툭툭 던져주는 조금은 불친절하지만 대신 연결은 잘한대요. 그러나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굉장히 이게 연속되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금융시장이나 사회과학의 세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슴도치들이 왜 저렇게 틀리는지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화들로 가득 차 있는 참 재밌는 책인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치과의사와 트레이더의 비유를 해주는데 트레이더라면 증권 트레이더. 그렇습니다. 네. 또는 저는 이제 은행에 있었을 때는 외환 트레이더. 외환이나 채권 트레이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뭐 주식만 큰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환이나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이제 그 시장에서 사실 이 블랙스완을 쓰던 당시 니콜라스 탈렙이 모 은행에서 이 트레이더 일을 하고 있었대요. 네. 이제 그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집 건너편에 살고 있는 치과의사랑 자기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많은 직업과 실력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직업의 대표로 치과의사와 트레이더를 이야기하면서 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운에 좌우되는가 실력에 좌우되는가 어디까지가 실력이고 운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트레이더와 치과의사는 문과와 이과의 아주 대표적인 고소득 직군입니다. 사실 트레이더들 중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지 제가 눈앞에서 지켜본 적도 있어서 이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직업의 삶은 전혀 딴판입니다. 치과의사는 힘든 공부를 마친 후에 점진적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쌓아나가면서 자신의 분야에 점점 더 능숙해지죠. 초보 시절에는 환자가 겪는 고통이 어디서 나온지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네. 치료해야 될지 몰라서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분들 우리 만나본 적 있잖아요. 네. 누구나 그런 시절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10년, 20년 지나가면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떨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능숙해지고 기술이 숙련되며 더 나가서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자기 실력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가능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운에 달린 부분들은 처음에는 어떤 고객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발렸다면 뒤로 가면 별로 그런 게 영향이 없죠. 본인의 직업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군요. 치과의사는. 반대로 이제 트레이더는
초년이나 나이가 들어서나 운에 좌우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하면 제가 아까 신호와 소음에서 했던 것처럼 아무리 여우처럼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모아서 실력 있는 트레이더가 노력하려고 해도 매번 금융시장 세계 경제에는 새로운 이슈가 터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네. 작년 영국이 유로존 이탈했던 브렉시트 기억 안 나세요? 네. 점심 먹으면서 뒤집어졌어요. 네, 또 그뿐 아니라 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그것도 점심시간에 뒤집어졌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 그 제가 왜 두 개 기억하는 줄 아세요? 제가 4시에 TV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점심 먹다 둘 다 불려 들어왔거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시장이 아무도 예측 못한 거예요. 네. 식사하러 갔다가 불려 들어왔던 기억이 네. 저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분야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개선되는 맛은 없는. 그래서 자신이 전망을 최대한 잘하고 대응을 하는 능력을 키웠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이런 겸손하고 또 겸허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음을 좀 비우는 듯한 산사에 있는 선승의 마음을 가지는, 그러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네. 직종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금융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얼마만큼 운에 좌우되는가, 이 책에서 뭐라고 어떤 예시로 설명합니까? 바로 러시안 룰렛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뒤에 책에서도 나오는데 저는 행운의 속지 마라에 나와 있는 예시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한 별난 재벌이 이제 그 엉뚱한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네. 별난 재벌이 러시안 룰렛을 하면 $10,000,000을 주겠다. 우리 돈 100억을 주겠다. 네. 이렇게 제안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러시안 룰렛은 6연발 소총. 아우,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리볼버라 그러죠. 네. 리볼버 소총에 총알을 하나만 집어넣는 거죠. 나머지 5개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돌린 다음에 한 발을 넣어서 머리에 놓고 방아살 땡깁니다. 자, 6분의 5는 살지만 6분의 1은 죽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으면 내가 돈 1,000,000불 줄게. 이런 경주를 하는 것을 비교를 하면서 분명 그 세계, 무모하게 뛰어들고 막 행운에 자기를 걸면서 위험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처음에는 운에 따라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결국 그런 매매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결국 그 사람은 망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러시안 룰렛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러시안 룰렛을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그 게임의 룰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생존자가, 운 좋은 생존자가, 왜? 네.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단지 많았기 때문에 생존자가 있을 뿐인데. 네, 확률에 따라.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아니면 정말 위험을 능숙하게 관리해서 성공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방법이 잘 없지 않냐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정말 승률이 높고 큰 돈을 번 투자자가 있다면, 또 뭐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요, 수많은 투자에서 뭐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내온 투자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한 투자자로 인정하죠. 그런데 만약에 러시안 룰렛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10번, 20번, 100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운으로 살아남은 건데 우리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부자들, 특히 젊어서 막 주식으로 성공했다라고 네. 언론에 나오는 분들을 믿지 않는 쪽에서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 정말 실력이 있어서, 운이 아니라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면 전 재빨리 젊어서 은퇴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자랑 안 하고 투자자를 자금을 모으지 않고 왜 그렇게 네. 귀찮은 일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 조용히 살면서 큰 돈을 벌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즐기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면 아름다운 여성 또는 여성이라면 또 멋진 총각과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같은 맥락으로 제가 아는 분도 경매로 아파트 뭐 10채 사기, 뭐 1,000,000원으로 1,000,000원 경매로 아파트 10채 사기, 뭐 이런 식의 그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분은 정작 본인은 아직 자기 집이 없으시거든요. 이게 시장에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의 승률과 사실 그 사람의 실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참, 그건 또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 또 주식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부동산 쪽에서 또 전문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환상을 또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심 탈렙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그 책 제목이 정말 핵심을 딱 찌르는 네, 이야기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돼서 이 탈렙은 정말 그 고수가 되고 싶고 여우처럼 그렇게 매매를 하고 싶다면 네. 이 장기 투자를 하는 시각을 가지고서 시장을 봐야지 그렇게 금방 부자 되는 뭐 심루타 종목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게 이게 뭐냐면 10배가 나는 종목을 심루타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 수익률이 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장 폐지도 겪는 거고 위험한 매매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닌 정말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분석하면서 치과의사처럼 매매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치과의사처럼 매매하는 법이 뭐냐? 바로 기업의 가치를 잘 발굴해내는 눈을 기르는 것도 있지만 네. 장기 투자의 시각을 가지고서 특히 매일매일처럼 주식은 가격이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1년 단위의 수익률로 놓고 보면 10년 중에 대충 8년이 상승하거든요. 네. 그리고요. 10년을 단위로 투자를 하면 대공황 같은 100년을 놓고 자본주의 역사 100년을 놓고 보면 대공황이 있었던 1920년대 같은 100년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10년 단위 수익률이 마이너스 가는 일이 없어요. 네. 더 나아가서 20년, 30년을 투자하는 그런 인내심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면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고 더 그러네요. 나아가서 물론 뭐 종목에 따라서는 그러겠지만 지수로 간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네. 특히 아까 부동산 이야기도 하셨지만 부동산이나 채권에 비해서 언제나 이깁니다. 주식이. 네. 왜? 주식이라는 게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 인플레이션은 주가의 가격에서 네, 반영될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 기업을 경영해서 세상의 승자들만 상장돼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보면 그 유년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었지만 수많은 경쟁자를 따돌리고 그 자리에 와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굉장히 체력도 좋고 실력도 좋고 뛰어난 경영자를 가질 확률이 높은 그런 우량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승률이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특히 더 문제가 아까 노이즈, 네. 소음에 노출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연속되는 제가 소개하는 책이 된 것인데 네. 사람들이 젊어서 부자 된 사람, 난 부자야 하고 막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운인지 실력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 채 또 저 네. 사람이 실제로가 진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부자가 아닐 수 눈에 있다라는 보이는 것과 많이 다르죠. 예, 네. 그거를 소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신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의 우량주 특히 주식의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면 20년 혹은 30년을 투자할 수 있는 안목만 기른다면 거의 100%의 확률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네. 또 그 투자의 성과를 안락한 노후로 보답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건 이게 신호인데 문제는 너무나 잦은 매매 그리고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의 젊은 나이에서의 성공 그런 거에 대한 질투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그 판단이 흐려지는 걸 보며 이 나심 탈렙이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니콜라스 탈렙, 나심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 책 공부해 봤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그 투자 실패와 성공 보시면서 그중에 확률, 행운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의 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원장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